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느덧 2014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연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가정의 행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결혼을 가장 큰 소원으로 꼽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연말 특집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심리 코너와 목요일 영화 명대사 코너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죠. 영화감독 허동우, 또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날, 이 12월 3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연말 특집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네. 수도권 투데이. 제가 톤 딱 맞춰드렸습니다. 뒤에 거부터 딱.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014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특별한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인데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했던 분들이죠.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 허동우 영화감독, 김현민 영화 전문기자 나 스튜디오에 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나 이정수요. 네, 네 분 이렇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미 함께 방송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우리 한번 앵커님께서 있었죠. 부재 중에 저희가 한번 DJ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이제 저희 게스트로 모셨던 분들이죠. 그럼 네 분이 한꺼번에 한 경험이 있네요. 네. 저 그때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두 마디 안 아니었나요? 하셨어요. 두 마디 아니었나요? 틈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오늘은 보니까 청년층 대 중장년층으로 나누어서 대결을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허동우 감독하고 김선희 원장이 한 편이고 이정수 씨하고 김현민 기자가 한 편인데 좋네요. YB, OB로 엮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더 명쾌한 해석을 내릴지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우리 담당 PD인 박준범 PD. 진짜 저분이요? 냉정하고. 이게 무슨 판단한다고요?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결정이 잘 났네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강정현 작가 그리고 저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셋이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큰 주제가 결혼입니다. 네 분 중에 지금 세 분은 결혼을 하셨고 김현민 기자만 싱글이죠? 네, 저만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 불리할까요? 편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편을 해드릴게요. 우리 그래요? YB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결혼 생활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 부정적인데요. 진짜요? 결혼해요? 네, 약간. 네. 그럼, 일단 한번 편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은 왜? 또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녀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가 그렇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응답이 47%. 반반이네요, 결국에. 예. 근데 여성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응답은 34.5%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고 안 해도 된다가 24%였습니다. 남자가 확실히 나이 먹을수록 불리한 것 같아요.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나를 네.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 하나 더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나운서 박장현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안정감과 효도를, 여성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결혼해서 좋은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래서 결혼하기 싫다라는 물음엔 남성은 부인에게 잡혀 사는 모습을 볼 때, 더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싶을 때를, 여성은 시댁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때, 혹은 부부싸움이 잦거나 이혼하는 부부를 볼 때 결혼하기 싫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지금 설문조사 결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남성분, 여성분 모두 안정감을 아주 중요하게 택한 부분이 있네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때는 참 결혼을 사랑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꽃도 바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면 인사가 잘못하면 저 사내 예전에 본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게 많더라고. 그게 좀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전 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수능 가서 2번 3번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도 필사적으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환경일 수도 네.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남자 여자 결혼을 했어. 이혼율이 많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상당히 뭘까라고 높죠. 생각해 보면 결혼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거죠. 현실을 빨리 탈피하고 싶고 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도 결혼을- 이렇게 오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좀 탈춤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정감 얘기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정감이 느껴지나요? 진짜. 그렇죠. 당연하죠. 확실히 안정감이 있죠. 그 결혼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상당히 독특한 안정감인 나 것 팀 같아요. 편 네, 들어주시고. 팬이잖아요. 지금 뭐 아니 하시는 근데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 혼자의 만족을 느끼며 사는 거라 결혼을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생각했던 세상은 요만타고 하면 결혼해서 생각한 세상은 굉장히 넓었어요. 깊고. 오히려 인간이면 맨날 도전전이 하는데 결혼은 꼭 필요하다. 왜냐? 거기 도전이 나오는 많이 그렇죠. 애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이 너무도 커요 또. 예. 그게 부분 나타나는 게 물론 어려운 게 있죠. 그 어려운 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결혼이라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좀 전 결혼 찬성주의자긴 하지만 또 김현민 기자를 편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를 많이 사랑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있고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면 내가 온전히 이 여자만 바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 애를 보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온전히 진짜 사랑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만약에 있다면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동거 체제나 이런 연애 체제도 나쁘지 않은 것 근데 같아요. 그 정우 씨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서 그거는 잘못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사실은 애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또 부부라는 게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에 그렇지 않아요? 애를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정수 씨가 이제 결혼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기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한 3살, 만 3살 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부부로서의 관계 그리고 부모,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이제 적응을 통해서 서로가 알맞은 지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게 아마 생길 거예요. 한 3년, 만 3년까지는 아마 지금 그런 느낌이 지속이 될 거예요. 예, 예. 이거 갑자기 제가 네. 질환이 있는 것 같이. 네,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나 갑자기 문제 병원에 있는 온 것 거예요. 같아. 아니 이게 진짜. 짱나. 어느 부부들이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있을 수 있는 과도기다라는 거죠. 그래. 아니 그럼요. 이런 예. 걸 다 거쳐야 됩니다, 김 기자. 알겠습니다. 정말 그 결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애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정신 없어졌어요 저는. 그 결혼과 네. 관련한 영화도 참 많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에 이 영화만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대사만 들으면 결혼하고 싶다. 반면에 또 이 영화 보면은 결혼할 맛이 뚝 떨어진다. 결혼하기 싫게 만드는 영화. 우리 허 감독께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결혼하기 쉽게 만드는 저는 영화. 그 이명세 감독이 만들었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인데요. 오랜만에 그 진짜 박준훈 오래된 씨와 영화죠. 예. 그 최진실 씨의 낭낭한 그러니까 연기했던 작품인데 저는 골랐던 건 다른 거였어요. 의외로 뭐냐면 도시락의 그
콩으로 I love you를 썼던 아. 그래서 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네. 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밥 좀 먹겠습니다. 먹어. 이야, 김혁이 제일 실속 있는데? 나도 내일부터 정신에 싸갖고 다녀야겠어. 신혼 때니까 다 저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같은 고물들한테 어느 마누라가 새벽잠 설치고 도시락을 싸주겠어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나오는 판인데. 우리 사실랑 도시락 금산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거 많이 쌌네. 잘해주는 분이지? 하루에 3번씩 해야지나? 응? 아, 이게 뭐냐? 숫자도 아니고. 손 쳐봐. I love you. I love you? 아, 이거 I love you인데 뭐, I love you. 나는 저게 당신을 그 콩을 사랑합니다. 위에 거를 러브의 오자를 몇 개를 먹어서 루브가 된 거고 사실은 결혼을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와이프가 도시락 싸주고 그랬었어요. 되게 낭만적인 좀 근데 사실 저는 도시락 안 싸잖아요. 고전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네. 남편이랑 근데 그 도시락을 감성을 우리가 아침밥 일하는데. 아니 왜냐면 네. 둘다 도시락 요새 좋은 도시락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 둘 다 하더라도 아침에 애 맡기러 갈 때 얼마 전쟁인지 아십니까? 아주 여기서 현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아니 저는 뭐냐면 이 방송을 듣는 네. 남자들은 사실 도시락 별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토마토 몇 개 넣고 계란을 찌더라도 지금 아내들의 원성이 지금 막 아니 자자하더라도 토마토 몇 개 넣으면 누가 토마토를 사오는데. 아니, 토마토를 저는- 누가 씻어? 근데 왜냐면 원장님은 왜냐면 이혼을 좀 이렇게 부부가 갈라져야 상담을 하니까 그런 거고 누가 갈라져야 되는데. 누가 갈라져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원장님. 정신까지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것 같단 말씀이세요. 내가 아니 그 갈라져야 조그만 도시락 밥에다가 콩을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을 위해서 조그맣게 건강식 하나 이렇게 챙겨주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제가 그 허 감독님 그 아내 되시는 분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먹어요. 네, 이렇게 도마도 하나, 이렇게 콩 하나, 아니, 이렇게. 저는 조만간 그 원장님 고객 하나 생기시겠는데. 아니 저는 진짜 그 주스 있죠? 네. 그 주스를 꼭 제가 가지고 다녀요. 아침에. 왜요? 왜요? 아침에 아니 와이프가 싸주죠. 아 진짜요? 진짜 아침에는 사모님은 싸주죠. 진짜 보살이시네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중장년팀하고 우리 청년팀 얘기한 거 보면은 청년팀이 오히려 좀 몰리는 것 같아. 아 저희가요? 우리 허 감독하고 김선희 원장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쪽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아 지금 결혼 얘기 나왔는데 결혼 아직 안 한 사람이라 지금 그래요? 선배들의 얘기를 신중하게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몰아드릴게요. 사실 그 허 감독님 그 말씀에서 그 도시락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싸준다 안 싸준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일상의 이런 소중함들이 이게 이제 부부애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선물, 뭐 커다란 날에 뭔가를 아주 크게 하는,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일상에 그런 밥을 챙겨주는 거,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작은 걸 챙겨주는 그게 바로 소중한 관계로 나아가는 아니 왜냐하면 섭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뭐냐면 사실 결혼을 하면 우리 김 기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하면 어떤 행복감이 있냐면 소소한 거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소소한 행복감 오늘 있어요. 왠지 김 기자님 설득하는 자리 아니,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김 기자님 오늘 설득시킵시다. 뭐냐면 지금 반대주의자니까요. 뭐냐면 이런 거지. 마치 거대한 이벤트 뭔가를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네.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근데 하나하나 소소하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어느 한 날 땀 한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리는 아니,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책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부가 남편이 아침밥 차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단초가 돼서 싸우다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랑 엄마에 대한 사랑 약간 결핍 때문에 도마질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침밥 차리긴 좀 그래서 아침마다 빈 도마질 소리를 내줬대요. 남자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절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 느꼈는데 아까
기자님 저희 팀으로 오세요. 저희 건너오세요. 도마토 얘기를 하니까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도마토 얘기해서 좀 너무 구체성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지금 좀 짜증이 나가지고 양쪽에 지금 논점이 흐려지고 있어요. 여기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그 아니, 김현민 그러면 기자가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저도 똑같은 영화를 골랐는데 전 최신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인데 사실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근데 둘 똑같은 이게 거 그랬지? 그러니까. 신혼 그 딱 생활이 나온 영화잖아요. 근데 허동호 감독님은 좋은 쪽을 가지고 오셨다면 저는 되게 제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쪽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포. 네. 공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민 씨, 취할 때 변기 뚜껑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이 여자가 양치질 하고 있는데 또 변기에 튄 거예요. 일자 화가 났어요. 나한테 연애 편지 한 장도 안 써주더니 수는 막 나와? 남자가 수학을 써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건가요? 이거 좋은 거죠. 이 추리닝 바지 좀 입고 나가지 좀 마. 아 그리고 이 남아 도대체 몇 년째 입는 거야?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누가 욕먹겠어? 어제도 주인장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짜증이 있다. 아내가요? 목소리가 짜증 났어요. 네. 이것도 그래. 먹으면 그때그때 치우라고 했지. 빨리 가야 되겠네. 상담 받으러. 한번 이명한 거야 진짜. 왜 나를 항상 신기한 사람이어야 돼? 영민 씨가 좀 안 해. 저는 여기서 느꼈던 대사 중에 가장 제 공포심을 딱 건드렸던 게 그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입양을 하는 거야. 왜 나는 항상 시키는 사람이어야 돼? 저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을 배려하는 게. 애인만 사귀어도 뭐 그 집에 가거나 우리 집에 데리고만 와도 전 되게 귀찮고 꼴배기 싫은 것들이 막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 해주기 싫구나, 그죠? 근데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이 살지란 생각을 하면 솔직히 끔찍하고 아까 요즘 사람들이 잘 못 참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 같냐면 제 세대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오냐오냐 풍족하게 솔직히 살아온 세대예요. 제 또래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너무 잘못한 거. 갑자기 저도 막 떨어져 나가는데. 네, 남자가 보통 여자가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서 결혼하는데 요즘 여자들도 아내 같은 챙겨주길 남편을 원한단 말이에요. 나도. 네. 근데 그러니까 없는 거죠.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사실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젊은이들 보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 있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랑 싸움이라는 것과 싸움은 다른 것 같아요. 부부 싸움. 이거는 사랑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볼 지금 때. 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짜증이 있어. 애가 짜증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아니죠. 거예요, 그거는 멘트가. 사랑 싸움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자기 영역에 대한 싸움인 거라고요. 근데 나 요 영화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 왜 내가 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그 남자의 취향인 거야. 그 남자를 딴 남자를 만나면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뭐 갑자기 자긴 자랑을 아니 시작했어. 자기 저희 부인이 어필 나왔으면 시작하고. 좋겠는데 1, 2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몰라. 기자님이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말이죠. 문 열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여자를 꼬셔야겠다. 야 완전히 이 여자를 완전 내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항상 이런 다짐으로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됐는지는 우리나라에 결혼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아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버라이어티에서 그런 농담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혼한 지 네, 막 얼마 안 집에 됐는데 들어가기 싫고 막 너 이런 뭐 거. 오늘 뭐 회식 안 하나요? 뭐 이런 농담들 저는 근데 저는 그냥 지향이 기자님한테 되나 드리고 봐요. 싶은 얘기가 그 아주 깊이 있는 행복, 잔잔한 행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들일수록 티가 안 나요. 네, 자신의 마음이 불행하고 뭔가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일수록 그게 밖으로 넘쳐나고요. 이렇게 막 애정을 과시한다던가 아니, 그런 건가요? 아니 좋아요. 괜찮아요. 애정과시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정치 굉장히 중요한 화이팅이에요. 얘기야. 네, 정치 지금 화이팅이에요. 보면은 네. 너무 토론이 열띤 토론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일단 잠깐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투데이 힘드신 오늘은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아니 왜 자세. 쉬십니까? 지금 할 얘기가 쌓여 결혼을 있는데. 바라보는 싫다잖아요. 아니, 쉴수 우리들의 없어요. 자세.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연말 특집 보내드리고 있는데 1부를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1부에 이어서 연말 특집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계속 진행할 텐데요.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연말 특집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자세가 불량해. 결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 연말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젊은 층, 장년층 이렇게 나눴는데 하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싸움이 번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서. 역시 이 싸움이 재밌죠. 남자, 여자 싸움 재밌죠. 네. 그래서 전 박쥐 같은 사람이라서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개그맨 이정수 씨하고 우리 후감독하고 한 팀이 되고 김선희 원장하고 김 기자하고 한 팀이 되고 네. 나누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게 싫어도 너무 싫은 남자 아나운서 윤경민입니다. 자, 결혼을 하는 나이 과연 언제가 가장 적당할까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이 30.4세로 20년 전보다 4.7세가량 높아졌고요. 남성은 32.6세로 20년 전보다 4.1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살에 결혼했는데 저는 여성인가요? 자, 유석현 앵커님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언제 결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별게 다 궁금하네요. 용경빈 아나운서 여자 소리 지금 제기됐습니다. 이거 여자 소리. 뭐지 이거? 뭐 제 경우에는 뭐 1983년에 결혼을 했는데 20대 후반에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 딱 잡고 제대로 딱 간 케이스. 제가 4살 때 결혼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대학원 다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은 그 우리 첫애의 임신이 확인된 이후
그때 직장에 들어갔죠. 아, 진짜요? 그러면 저는 평균 연령을 이렇게 높인 케이스 같아. 40에 했어요. 그러면 진짜요? 영화 쪽은 보통 입봉하고 감독으로 데뷔하고 35세부터 40살이 그 당시에 다 입봉. 지금과 비슷할 거예요. 확실히 영화 한 편 딱 찍고 나야 감독님 이러면서 딱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죠. 감독의 차이가 큰 그럼요. 거죠. 저는 만 26에 결혼했어요. 20. 네, 진짜 한국 이쁠 나이로 때, 친구일 27에 결혼을 했죠. 그럼 여기 나오는 네. 딱 평균 정도 되겠네요. 네, 예전에. 예. 지금 김영민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결혼하지 않나. 내년이라면 기자가요? 2015년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아, 내년.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2015년. 네, 네. 특별히 하고 싶진 않은데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제 청춘 남자를 만나셔야 되는데. 언제쯤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그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100세 시대고 하면 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좀 투자도 좀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다음에 한 60세쯤에. 아니 60세. 나는 35에서 40이 참 좋을 것 근데 같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나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살고 싶고 그런 확신이 생기면 하는 거지. 왜 위험하단 경제적 말이야. 안정 도시락도 안 싸줄 어쩌고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도시락 그만하시죠. 기자가 얘기한 말이 맞긴 맞는데 그거 굉장히 근데 위험한. 저는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2년 살다가 아우 재미없네 헤어져 하고 이제 이혼설 지금 상담을 또 제시하시는 거야,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도 도래하고 대학 졸업도 늦어지고 뭐 사회 진출도 자꾸 늦어지고 예, 모든 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와 발맞춰서 결혼 자체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 짚어주신 대로 몇 살에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늦어질수록 누군가를 선택하고 나를 내어준다라는 것 자체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도 그 대기업이 어렵잖아요. 대기업끼리 하는 M&A가 어렵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찍 그거 가든가.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꾸리고 그 나를 지켜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면 누구가 만나서 서로 이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결혼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근데 이제 있는 그 것 부분 같아요. 외에 네, 자 남녀가 사랑해 결혼을 했어. 또 하나의 거대한 M&A들이 등장하잖아요. 시집 쪽과 여자 쪽 이렇게 남녀가 만든 또 하나의 가족들이 형성되면서 네, 네. 여자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잘 먹던 시금치도 결혼해서 안 먹는다는. 왜냐하면 시자만 들어가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도 남자 입장에서 그래요? 보면 요즘 아니 세상에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결혼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산도 넘기도 어려운데 그 옆에 거대한 산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요 이미지는 요즘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댁의 아, 요 이미지는. 시금치 이거 이미지가요? 요즘에. 전 이상하게 한 편만 먹으면 자꾸 남의 편이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그 성균관대학교 소비자 가족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젊은이일수록 실제 결혼은 늦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 같은 이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데요.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신혼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3쌍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저요. 제 주변에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맨날 싸워. 그리고 아니 애국자야. 애국자. 애국자래. 나 요즘 너무 그 애가 없어서 문제인데 애국자예요. 예전에는 나쁜 눈으로 쳐다봤는데 요즘은 또 미국에서의 그 과학자들 연구 결과 갓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 본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직감적으로 느낀대요. 나 그거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결혼할 때, 이거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 보니까 5분만 대화하는 거를 보고 있어도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존중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시어머니,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얼마 전에 10년이 지나니까 친엄마처럼 느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아무래도 좀 낯설고 멘트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듣기에는 별 이상 없는 멘트인데
네. 와이프가 듣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예, 어떻게든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 적응하는 기간이 좀 길게 걸리죠. 어렵죠. 나는 지금 어려워요. 그런 네. 걸 초반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는 될 수 없고 너희 엄마도 내 엄마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인정하자. 조금씩은 마음에 불편한 거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 왜 이게 해소가 안 되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놀라기도 하는데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시금치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김기선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판타지가 있나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래, 게 너무 좋아.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어쨌든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갈등 유발될 때 조금씩 부식될 수는 지금 있죠. 듣고 있는 수많은 네. 청취자들이 놀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부식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네. 좀 결혼을 앞두고 남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를 그냥 결혼하고 나서의 겪는 문제가 많으니까 뭐 재정적인 거, 돈 문제, 또 그 살아가면서의 문제, 또 자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진지하게 서로 옛날 사랑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좋아했던 그게 아니고 현실에 직시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가 계산하지 그런 거에 공부 없이 그냥 결혼을 딱 해버리면 너무 단순한 맞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맞아요. 지금 네. 목욕탕에서 그거 뭐 그건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애교 부부 싸움이 이런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까 잘 짜증이죠. 골랐지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저는 그건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한 6개월, 7개월을 동거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누누이 주장해. 저는 또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동거할 때 역할과 결혼해서 역할은 또 다른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저도 김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동거는 사실 폐쇄 관계고요. 예, 둘만의 고치 들어가는 그런 좀 성격이 아무래도 진짜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혼은 개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동거는 어쨌든 무의식적으로든 한 사람이 발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결혼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과 이렇게 동급으로 놓고 보거나 연습장으로 놓고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위험할 수도 제가 있다. 속도 위반해서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사람들 정수 씨가 중에 성공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저는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허동원 감독님 했던 말이랑 되게 닮아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주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 중에서도 이제 바람 피기 좋은 날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우는 것 관련된 영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람 피우는 영화.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바람 피우는 거 바람 피우는 아니에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모든 영화가 다 바람 피우는 정말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는 영화가 그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개봉됐던 예. 위험한 정사. 네, 글렌 클로스 나오고 맞아요. 마이클 더글라스 나왔던 바람 피다가 혼나는 남자. 네, 그 위험한 정사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런 어떤 외도 어떤 그 여자의 광기, 네, 뭐 이런 거를 다룬 아주 명작이다. 네. 이렇게 떠올리네요. 남자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다고. 보셨나요, 국장님? 봤어요. 네, 아, 위험한 정사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공포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와닿지 않는 게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사랑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 피고 이혼하니까요. 뭐.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을 피운다. 그 기준이 어떤지도 궁금을 한데 일반 남녀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바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이야? 누군가를 결혼하고도 적극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게 바람이죠.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몰래 만나는 거, 공개하지 않고 만나는 거,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맞게 한다면 스킨십 정도는 가까워져야 바람 피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맞춤을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그 정도부터가 시작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제3자하고 정을 통하면
바람이지 않을까요? 꼭 육체적인 외도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외도도 그런 바람 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잠자리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을 자고 그게 유지된다면 바람이죠. 느낀 건데 저는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 여자들은 무조건 마음이었고요. 바람의 기준이 남자는 잠자리였어요.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아는 그때 우리가 같이 했을 때 비긴 어게인 했을 때도 여자는 노래 가사 하나만 들어도 이 남자가 바람 나는지 안 나는지 알았잖아요. 여자의 직감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따지면은요 바람 필 남자들 많아요. 바바람 피고 있겠죠 뭐. 예전에 보면은 그 카터 미국 대통령 또 그때 그 잡지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솔직하게.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좀 궁금한 게 결혼을 하면은 누구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참아야겠죠. 그래서 의리 참. 아까 그 시민 중에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언제 외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뭄처럼 그렇게 마르는 건 아니죠. 누가 좋을 수는 있는데 부부관계가 이제 불화를 심하게 겪을 때 그리고 애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외도로 더 많이 빠지게 되니까는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생길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 얘기가 아닌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의 그냥 예전에 이렇게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 정말 많은데 여자들도 당연히 그런 거 느끼죠. 결혼한 여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행동에 옮기는 게 남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바람났다는 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뭐 진화론이나 심리학에서도 이미 그 바람 피는 비율은 남자가 훨씬 월등하게 높은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동서고를 막론하고. 근데 이제 저렇게 팩트 들고 나오면은 얘기할 게 없어. 그러신가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사실 남자들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좀 중시를 하고 그것을 하나 이제 기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마음을 준 것도 외도냐, 뭐 관계를 또 신체 관계를 맺어 외도냐 이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속인다. 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신체 관계로 진행이 되건 안 되건 차라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라. 아니죠. 그것이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바람이 났는데 한번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거. 그 관계 안에서 그 속인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맞아요. 때 속인다는 그것이 거. 이제 외도로 심각한 번질 수 거예요.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려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용서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힘들죠. 결혼은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또 신뢰를 다시 쌓아가지고 살기가 힘들죠.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용서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잠자리를 한 번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회를 줄 거예요. 아빠로서 잘하고 남편으로서 잘하고 자기 신분에 맞게 다시 돌아오면 용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들면은 용서가 되고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섞여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남자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아니 아까 우리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말씀 잘했는데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게 용서도 되고 용서도 안 되는 거야. 저 같으면은 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용서할 수 없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왜 살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사는지 알 것 같아요. 결혼 관계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용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혼까지 했으면.
그 김 기자님이 준비가 되셨어요. 됐네. 지금 됐네. 마음가짐이. 그래서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배우자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서로 용서받고 시원시원하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운 문제고 저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외도와 이혼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반복적인 외도, 아주 병적인 네, 그러니까. 외도는 이거는 그 용서가 그 어떻게 보면 꼭 약은 아니다. 예, 그건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이게 같고.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전반적으로 남자들은 진짜 사랑, 그 소위 이제 마음이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면은 이 몸이 갑니다. 예. 혼연일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몸이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바람 한 번 핀 남자랑 20년 동안 바람 10번 핀 남자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쩌면 첫 번째 쪽이 더 여자가 상처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노상 바람피던 사람이니까. 네, 습관이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거든요, 후자는. 근데 실제로 그 배우자의 외도를 그 겪은 아내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그 외도가 사실 정말 반복되면 사실 상처가 더 크기는 하지만 첫 번째 외도 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단 한 번의 외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입는 상처는 사실은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확실히 처음 외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 처음 외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하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그냥 덮고 지나가거나 이러시면은 두 번째도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 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그 부부가 같이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같이 이루어내는 게 좀 필요한데 결혼하면서 같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국밥 부부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도라는 게 뭐야? 다른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감독님 말씀 맞은 게 제 주변에 있는 유부남들 중에 장난으로 맨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는 아저씨들 진짜 많거든요. 귀가 거부증. 근데 그런 걸 귀가 대부분이 거부증이라고. 부인이 대화를 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여기 남자가 안정을 찾아서 60% 이상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남자 입장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 맞아요. 자기 하나 네. 때문에.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럴싸한 당당히 자기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라. 그럼 그래서 저 결국은 결혼 안 결혼을 하잖아요,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김 기자님은 갑자기 준비가 되셨어요. 이런 편 다시 갈라놨는데 저쪽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준비가 되셨어요. 남자가 준비됐어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내년에 갑니까? 예. 지금까지 맨 처음 시작에 반대주의자를 엮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결혼시키면 됐는데. 아니, 이제 아까 여기 안정된 남자들이 안정을 찾는다 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이 참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제 거죠. 앵커님 혼미하시죠? 연기를 뛰어가고 있는데 이 재밌네요. 바람 피우는 외도 이야기는 심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승팀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승팀이 여기 있습니까? 보면은 남자 팀을 지지한 박준범 PD, 여자 팀을 지지한 강정현 PD.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연말 좀 하겠습니다.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 어디 있나요? 속이 꽉 찬 고향만두 어디 있나요? 맛이 꽉 찬 고향만두 어디 있나요? 영양 가득 고향만두 엄마 여기 있어요. 맛과 영양으로 속이 꽉 찼네 만두하면 고향만두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주말에 토끼 다 잡는 대성의 슬라이 컨덴싱. 대성의 슬라이 컨덴싱.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내일이면은 벌써 을미년 2015년입니다. 새해 일주를 보기 위해서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015년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독도라고 합니다.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6분이라고 하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일출명소 또 일몰명소 10곳을 발표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경기도 화성의 궁평마을 그리고 국화마을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맨 끝날 보내드린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